이번에는 이제 그죠. 취득세는 이제 취득한 날부터 60일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할게요. 취득의 모양은 원시 취득이 있죠. 또 뭐가 있었죠? 예? 성계 취득. 또 뭐가 있죠? 의제. 그죠? 세 가지 있죠. 그죠? 원시 하면은 뭘 말하죠? 대표가 뭐 있죠? 원시 취득 하면은 그렇죠. 신축. 집을 하나 지었다. 그죠? 신축. 성계하면은 뭐죠? 매매. 의제는 뭐죠? 정축. 여기 이제 대표잖아. 그죠? 매매 나왔다. 매매 나오면 여기 두 개 따라오더라. 두 개 뭐죠? 교환. 또 하나. 현물 출자. 그죠? 이건 따라오고. 그리고 매매는 유상이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는 거 상속. 그죠? 무상. 또 정여. 타인으로부터 받는 거 기부. 그죠? 무상이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신축이 있고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걸 뭐라 했죠? 토지. 매립 간척. 기억나죠? 토지는 매립 간척. 자, 자동차를 만들었다 뭐라 하죠? 제조. 항공기는 조립. 선박은 건조. 광업권, 어업권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받는 걸 뭐라 하죠? 출원. 그렇죠. 출원. 점유의 부동산은 점유 20년 점유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내 거 된다. 그걸 무슨 취득? 시효 취득. 그죠? 시효. 이게 원시.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느냐? 지목을 변경했다. 그죠? 지목을 변경, 또 종류를 변경했다. 종류 변경이 있고, 그리고 하나 과점주주 있었다. 그죠? 과점주주는 주식 몇 프로 취득한 사람? 50% 초과 취득한 사람. 과점주주를 한다. 그죠? 자, 여기 이제 취득의 모양인데, 우리 세금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낸다. 그죠? 그죠? 60일 내에. 그러면은, 요 취득일이 언제냐? 이겁니다. 취득한 날이. 요런 우리가 취득의 모양이 다양하다. 그죠? 요런 취득을 했을 때, 요런 모양으로 취득했을 때, 신축 집을 하나 지었다. 그럼 언제 취득한 날이 될까요? 신축은. 집을 하나 지었다. 언제일까요? 예? 준공검사일. 맞죠? 그죠? 그런 말을 이제 우리 통일해서 법에는 사용승인서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사용승인서 이렇게. 알았죠? 그럼 매립간척은 언제일까요? 요거는 공사, 준공, 인가일. 요거는 공사, 준공, 인가일로 한다. 알았죠? 예. 그럼 요런 부분이 어디 있나 이러면은 앞으로 잠깐 돌아오세요. 89쪽일 겁니다. 아마. 맞네. 그죠? 89페이지부터 거기 뒤로 해서, 예, 거기에 94쪽까지 나옵니다. 예, 뒤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요게 뭐냐? 취득 시기, 취득일이다.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신축은 사용 승인서, 매립간척은 공사, 준공, 인가일. 알았죠? 그럼 제조나 조립이나 건조나 출원 요거는 언제냐? 요거는 원시. 이걸 만드는 사람은 세금 안 내죠. 그 실수요자 승계받은 사람, 이 사람이 세금 낸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취득했느냐? 승계 취득한 사람, 그 물건을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 요 날을 취득일로 해서 그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세요. 그럼 시효 취득은 언제냐? 요 시효가 완성되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세요. 이걸 정해놔야 되잖아. 그죠? 예. 그거 다 정해놨다고요. 법에 정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정충은 언제냐?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그럼 이런 지목 변경은 언제냐?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을 묶어서 요거는 공부상의 그 대장 있죠, 그죠? 공부상에 변경되는 날과 실제 변경된 날, 요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과점 주주는 50% 초과 취득하는 날로 한다. 그럼 요런 상속이나 정려, 무상은 언제냐? 무상 취득은 그 계약한 날로 하자. 무상 취득은 요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은 계약한 날을 취득일로 한다. 계약일로 한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상속을 받아 취득한 경우는 그 상속 개시일로 한다. 사망일로 한다. 요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 적은 거는 그죠? 뭐 한마디씩 딱딱 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 그래 몇 번 반복하면 되죠. 그죠? 요게 취득일이다. 알겠죠? 집을 짓거나 정축한 거는 사용 승인서, 매립간척은 공사준공인가일, 제조나 조립이나 건조나 출원은 그 승계 취득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 중에서 빠른 날, 시효 취득은 시효가 완성되는 날, 요런 무상 취득은 계약일로 하되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 한다. 요걸 말을 바꿔버리면은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정려는 계약일이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은 공부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과점 주주는 50% 초과 취득하는 날이다. 알겠죠? 요렇게. 그런데 우리는 사실과세다 보니까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다. 그죠? 요 날이 원칙이지만은 만약에 잔금 지급일 앞서서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이 날을 취득일로 봐버립니다. 알겠죠? 과세권자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합니다.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요 날이 취득일 돼버리고,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 허가를 받은 날이 취득일인데 허가를 받기 전에 그 물건을 먼저 만약에 사용했다면 요 날이 취득일 돼버립니다. 아파트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사용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입주할 수 있잖아요. 먼저, 그죠? 입주해서 살고 있었다. 요 날이 입주일이 취득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항상 우리가 이걸 먼저 하면 이날 돼버립니다. 예. 요게 원칙이지만은 요런 행위를 먼저 하면은 요 날이 취득일이다. 알겠죠? 요거는 기본 알고, 그 다음 요거, 그럼 하나 남았죠? 매매 남았잖아. 그죠? 예. 요 매매만 다시 요거는 조금, 요 매매는 언제냐? 잔금 지급일이잖아. 그죠? 조금 더 상세하게 요거 할 겁니다. 자, 매매. 요거는 요리 와서 할게요. 매매. 매매는 유상승계. 그죠? 매매는 유상승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샀다, 매매한다는 것은, 매매는 계약을 하고, 그죠? 중도금을 지급하다가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지급한다. 그죠? 그럼 취득일이 언제냐? 잔금 지급일이죠. 그죠? 예, 이날이다. 알겠죠? 요 날이 취득일이다. 알았죠? 요 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날이라 하는 다 알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서 요걸 요렇게 특별한 경우다. 그죠? 우리 매매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과 실제 잔금을 준 날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죠? 같다. 그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7월 31일이었는데 실제 잔금을 준 날은 8월 15일 날 줬답니다. 이게 서로 다르더라. 그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7월 말일이고 실제 준 날은 8월 15일이다. 즉 말해서 요 지급일이 서로 다르더라. 그럼 뭘 할 거냐? 어느 걸 해야 되죠? 예? 요 날이 서로 다르다. 그죠? 그럼 어느 날이 취득일이 될까요? 예? 그 잔금 준 날인데 계약상 그 매매 계약서 상에 언제 주기로 했잖아. 그죠? 그 날이 요 날인데 실제 잔금을 이날 줬다. 이 날이 서로 다르잖아. 그럼 언제가 취득일?
이날이든 부터 우리가 60일에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느 날 기준 할 거냐 이겁니다. 어느 날이죠? 예? 둘 중에 하나입니까? 조금씩 보세요. 세법도. 내용은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너무 안 보니까 벌써 우리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세법 언제 했죠?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한 번 보면 되는데. 보세요. 요거는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 이날 안 보고 이날 봅니다. 알겠죠? 개인 간의. 그 요거는 법인과의 거래는 이날로 봅니다. 법인. 알았죠? 이거는 이거냐가 아니고 그저 계약 상대가 개인 간의 매매라면은 요 날이고 법인과의 거래는 요 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요거는 법인뿐만 아니라 뭐죠? 국수 뭐죠? 공판장. 알았죠? 국수 공판장. 다시 시작. 국수 공판장. 끝에 뭐 있었죠? 법이 올라갑니다. 요 법이. 예.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자주 냅니다. 요거. 우리 과세 표준할 때는 밑에 이어 들어갑니다. 그죠? 국수 공판장 법인데 취득 시기는 법률은 요래 올라가 버립니다. 즉 말해서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증해 진 취득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 요걸 취득일로 한다. 알았죠? 개인 간의 취득이나 법률은 계약상,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는 사실상. 이제 시험에 나오면 주로 법인이 나옵니다. 법인.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요 잔금 지급일 전에 만약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등기일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요 날하고 등기라고 비교해서 빠른 날로 한다. 알았죠? 빠른 날이다. 빠른 날. 그럼 이제 자 보세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죠? 이 사이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등기를 내가 8월 5일 날 등기했답니다. 요런 매매 거래가 있었는데 이 거래는 개인 간의 매매 거래다. 개인 간의 매매 거래다면은 취득일이 언제가 되고 이 거래가 만약에 법인과의 거래라면은 취득일이 언제가 되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개인 간의 매매 거래. 요 말이 반드시 문제에 주어집니다. 개인 간의 거래다. 법인이란 말이 주어집니다. 개인 간 나오거들랑 계약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법인 나오면은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 찾기 쉽잖아. 그죠? 개인 간의 거래다. 시작.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요거 중에서 빠른 날. 언제죠? 7월 31일. 법인은 언제라 그랬죠? 시작. 사실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요거 중에 빠른 날. 언제? 8월 5일. 알았죠? 예, 요렇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요거 알았죠? 그죠? 뭐 이거는 알았다. 만약에 이 개인 간의 매매 거래인데 요 날 있죠? 그죠? 요 날이 표시가 안 돼 있더라. 요거. 요 날이 표시 안 돼 있더라. 요거. 예. 요 날을 알 수가 없더라. 매매 계약서에 표시가 안 돼 있거나 또는 표시가 됐는데 그게 뭐 종이가 찢어졌거나 또는 뭐 빗물에 젖어서 잘 파악하기 힘든다. 그죠? 요 날이 불분명하더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알 수가 없더라.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는 요래 해놨습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 요 날을 취득을 한다. 알겠죠? 예. 요 날이 불분명하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요 날을 취득일로 한답니다. 60일이 경과한 날입니다. 알았죠? 요거. 네. 다음에 요 조금 하나 더 추가합니다. 예, 보세요. 요거 계약하죠. 그죠? 계약하고 잔금 지급일까지 이 기간이 2년이 넘더라. 2년 이상. 2년 이상. 이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 하느냐? 연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부 취득이다. 알겠죠? 2년 이상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2년이 넘는 거 있죠. 그죠? 이거 우리가 연부라 이랍니다. 연부.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내가 1억 주기로 하고 요걸 만약에 1년 후에 1억 주기로 하고 2년 후에 또 1억 또 주기로 하고 3년 차에 또 1억 주기로 했다. 그죠? 요렇게 1년, 2년, 3년 동안에 이렇게 1억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년이 넘죠. 그죠? 요런 2년이 넘는 거래 있죠. 그죠? 기간이 요 계약일로부터 연할까지가 2년이 넘으면은 요거는 이래 보겠답니다. 따로따로 세금 내라. 따로따로. 요거는 분할 취득으로 본다. 나누어서 취득한 걸 봅니다. 알겠죠? 세금을 따로 내랍니다. 따로. 알았죠? 요거 줄 때마다 세금 따로 내세요. 요 날이 취득일입니다. 돈 주는 날. 돈 주는 날이 취득일이다. 따로. 요 날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세요. 따라서 연부취득은 그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요 날이 취득일이다.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정리하면은 다시 연부취득은 분할취득입니다. 따로따로 세금 내라. 따로. 알겠죠? 그거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세금 따로따로 내세요. 60일 내에 세금 내세요. 알았죠? 만약에 요 사이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완부를 하기 전에 등기했으면 요거는 일시취득으로 보겠답니다. 몽땅 취득으로 보고 요거는 세금을 땡겨서 이거는 세금 냈잖아. 그죠? 요거는 세금 납부했고 앞으로 낼 세금을 요렇게 땡겨서 요 날 다 내라. 요 날. 등기하는 날. 알겠죠? 예. 요 날 다 납부한 일시취득이다. 자, 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예. 자,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세요. 우리가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죠? 잔금 지급일이 취득이라 그랬잖아. 그죠? 잔금 지급일로부터 세금은 며칠 내에 내야 된다? 60일 내에. 맞죠? 그죠? 요 날까지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했습니다. 요 날이 취득일 맞죠? 요 날 취득일로부터 60일입니까? 요 날 세금 다 내야 됩니다. 등기하는 날. 요 날부터 60일 내에 내는 게 아니고 등기하는 날 사내야 됩니다. 등기하는 날. 알겠죠? 다시 잔금을 지급하는 날, 요 날이 취득일이잖아. 그죠? 요 날부터 며칠 내에 60일. 등기를 하면은 요 날 세금 다 내야 됩니다. 요 날부터 60일이 아니고 등기하는 날 다 내야 되지. 알겠죠? 예.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같이 내야 됩니다. 4% 몽땅. 그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취득세 따로 2%, 나중에 내가 등록세는 나중에 등기하고 싶을 때 하면 되잖아. 그죠? 이걸 따로 내다가 지금 이제 요게 묶어져 버렸잖아. 매매는. 그죠? 같이 내야 돼. 4%. 그래 등기할 때 다 내야 되지. 그래서 요때 만약 미리 등기하면 등기하는 날 다 내야 됩니다. 알겠죠? 요 날 등기하도 등기하는 날 세금 다 내야 됩니다. 등기하는 날. 알겠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합니다. 그죠? 아파트 내가 분양받았다. 아파트 분양받는 날 계약하잖아. 계약하고 나 보통 아파트 짓잖아. 그죠? 2년이 넘죠? 보통 2년 넘잖아. 2년 넘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취득이죠? 연부입니다. 맞죠? 그죠? 연부 취득이면은 세금 따로 내야 되잖아. 중간에 계약금 줄 때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거 아파트 분양 이거는 물건이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 그죠?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연부채로 안 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나중에 이때 내잖아. 잔금 다 주고 나서. 알겠죠? 예. 여기에 재판이 있었죠. 그죠? 있어가지고 이건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도 2년이 넘으면 연부 맞잖아. 그죠? 연부는 연부인데 그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연부 취득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냅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알았죠? 물론 등기를 하면은 등기한 날 다 내야 되고. 예? 예, 알겠죠? 그죠? 이상 요래서 우리가 취득 시기는 다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세금 내는 것만 남았잖아. 그죠? 60일 내에 세금 낸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저 쭉 넘어갑니다. 뒤로 가서 핵심되는 이런 거 좀 체크하세요. 뒤로 넘깁니다. 저 뒤로 넘어가면은 119쪽
119페이지에 보면은 아래, 그죠? 부가징수가 나와 있죠. 신고 납부 나왔다, 그죠? 아, 요 부분 이제 마무리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되는데, 요 날까지 세금 안 내면은 우리 법에서는 의무를 이행 안 했다, 그죠? 의무 이행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걸 안 내면은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죠? 요 가산세 규정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로 구분되고, 요거는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 20%, 신고는 했는데 과수 신고했다 10%, 부당 불법, 부당 과소, 부당 무신고는 40%,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0.03%, 이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죠? 60일까지 안 내면은 의무를 이행 안 했으니까 이런 가산세를 징수하는데, 60일이 지났습니다. 요게 법정 신고 기한이죠. 그죠? 요 날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사이, 60일이 지나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요 사이에 자진 신고 납부하면은 50% 감면해 주겠답니다. 알겠죠? 60일이 지나고 나서 요 법정 신고 기한이라 그랬습니다. 법으로 정한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사이에 자진 신고 납부해 주면은 50% 감면해 주겠답니다. 50% 면제. 요 50%가 뭐냐? 요거 50%입니다. 요거. 무신고. 이거는 아닙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한다. 그럼 요걸 50% 감면하면 몇 프로? 10%. 그죠? 요거 지나면은 20%다. 알겠죠? 요것만 10%, 요거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내에 신고하면은 납부 불성실을 50% 감면한다. 틀렸잖아. 요걸 50% 해준단 말이 아니고 요거 알겠죠?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한다. 시험 이래 나왔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한다. 틀렸죠? 그죠? 요거 알았죠? 요거다. 자, 여기 하나 추가할 거,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우리가 상속을 받았어. 그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취득했습니다.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그 월말로부터 6개월 내에 세금 내면 됩니다. 요거는 6개월, 알겠죠? 6개월. 그 상속인 중에 누가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상속재산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돌아오든지 뭐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죠? 그럴 때는 조금 연장을 해줍니다. 9개월까지. 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인데 60일이 지나서 여기 보니까 1개월 가는 말이 나왔네. 그죠? 1개월의 의미는 뭘까요? 1개월 가는 거는 며칠이죠? 예? 30일입니까? 1개월이 31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28일도 있잖아. 그죠? 요 1개월은 이겁니다. 보세요. 간단합니다. 5월 10일부터 1개월이라면 무조건 하루 빼면 됩니다. 6월 9일. 알았죠? 큰 달, 적은 달 구분 없다. 이거 무조건, 이거 생각 없이 알겠죠? 무조건 만약에 2월 5일이다. 그럼 언제까지가? 3월 4일까지. 큰 달이든 적은 달, 구분 없습니다. 그게 1개월,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요래 해놨구나. 1개월이다. 그죠? 요게 말하면은 취득세 원칙. 여기 원칙이고, 여기에 따른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죠? 요게 두 개 나옵니다. 요거 두 개. 예, 특별한 경우다. 뭐 언제냐? 우리가, 예, 이런 게 있죠. 그죠?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 특별한 경우잖아. 그죠?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1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1년 내에 자진 철거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철거 안 했다, 그러면 요 과세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죠? 이런 경우. 그러니 비과세가 과세됐다. 또는 표준 세율, 일반적인 세율 대상이 중과세율이 됐다. 중과세. 아까 그죠? 그럼 아까 우리 간단하게 이런 거잖아. 그죠? 세종시에 있던 주식회사를 수도권으로 이사 갔다. 수도권에 전입했잖아. 그거는 중과세 대상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 표준 세율이 뭐가 바뀌죠? 중과세로. 그죠? 이런 특별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세요. 30일 내에 안 하면은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가산세를 부과한다. 알겠죠? 요거는 30일, 요거는 60일, 요거 30일, 요건 1개월이다. 그죠? 요런 거. 60일, 30일, 1개월. 하나, 마지막. 취득을 했다. 내가 땅을 샀다. 상가 건물을 사고 나서, 집을 사고 나서, 신고 안 하고 팔았다. 신고 안 하고 팔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알았다. 이게 세금이 80% 징수됩니다. 그죠? 80%. 굉장히 큽니다. 그죠? 덩치는 굉장히 크죠? 이걸 뭐라 한다 그랬죠? 중가산세. 알았죠? 요걸 우리는 일반 가산세, 이걸 중가산세랍니다. 일반 가산세와 무거울 중자서입니다. 중가산세. 이렇게. 알았죠? 신고 안 하고 팔았으면 80%다. 신고 안 했다는 거는 납부도 안 했을 거고, 등기도 물론 안 했겠죠. 그죠? 요래 팔으면 80%. 끝났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규정. 다 했죠. 80%. 요 80%라는 거는 덩치는 80%지만은, 그죠? 실제는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은 4%잖아. 그죠? 세금, 낼 세금이 4% 맞죠? 그죠? 4%에 80%. 알겠죠? 그럼 3.2% 더 내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는 요거.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짜리면은 400만원 낼 걸 400만원에다가 요걸 더 내죠. 320만원. 요게 중가산세. 근데 우리 법에 요래 나옵니다. 이거는 80%지만은 실제는 요걸 말한다. 3.2%. 알겠죠? 여기서 가산세 제일 큰 게 이거잖아. 이거 우리 흔히 뭐라 하나, 세금 폭탄 맞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이게 폭탄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이라는 거는, 보통 몇 년이 지나야 소멸되죠? 예? 몇 년 동안 고에서 날라오지 않으면 세금 더 이상 이제 소멸됩니까? 5년. 평균 5년입니다. 통상 5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3년쯤 돼가지고 많이 날라왔다고 보세요. 이게 하루에 0.04면 1년이면 약 11%입니다. 11%. 1년이면은. 그 1년에 약 11%에다가 3년이면은 이거면 33%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게 붙어버리면 얼마죠? 73% 붙습니다. 세금이. 그죠? 많이 붙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세금 폭탄 받았다 이러죠. 그죠? 이런 게 특히 이제 보면은 뭐 과소신고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많이 걸리는 게 이제 왜 분양권 같은 거, 그죠? 이런 걸 이제 축소신고했다. 다운 계약서 같은 거. 프리미엄 그런 거 좀 줄이잖아. 그죠? 줄였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게 추징되면은 이런 일기는 40% 세금이 이거하고 같이 플러스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아무튼 요래서 우리가 취득세 규정이고, 우리가 하고 요 취득세는 부가세가 있다. 그죠? 요거는 두 개 붙습니다. 부가세는 2%에 10%가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가 붙고, 그 표준에다가 2% 빼고 20%가 지방교육세. 요게 지방교육세로서 부가세가 징수된다. 물론 요 취득세에 만약에 감면세액이 있다. 감면세액이 있으면은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 특별세로서 징수된다. 요게 부가세.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부가징수에서, 그죠? 그뭐 다른 거는 꼭 없습니다. 예, 그 가산세 규정도 방금 다 했던 거고,
126쪽. 그러면 부가세 나오잖아. 그죠? 부가세. 취득세에는 부가세 두 개 붙는다. 그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그죠? 여기 부가세다. 그 규정이고. 요건 총론할 때 또 해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났죠. 그죠? 127페이지 나와 있는 거는 비과세 규정이다. 그죠? 비과세. 아까 비과세는 5개.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5개 비과세. 그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만 추가하면은 예, 마무리되는데 그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뭐냐 하면은 잠깐 앞으로 오세요. 저 116쪽을 한번 보세요. 돌아 116페이지. 116쪽에 116쪽에 있는 거, 115쪽이네, 그죠? 115쪽에 아래 한번 보세요. 그 세율 부분인데, 아래 보면 특별한 경우다, 그죠? 세율 중에서 이제 특례 세율이다. 특별한 경우. 우리가 조금 전에 세율 다 했잖아, 그죠? 특별한 경우다. 그 취득세 특례 세율이다. 요거 특례세율 요거 하나. 요게 하나, 그죠? 뭐냐 하면은, 하나가, 표준에서 2% 빼고 가셔야 한다. 자, 우리 조금 전에, 그죠? 표준세율은 매매는 4%, 정려는 3.5, 상속은 2.8, 보존 2.8이죠. 거기에다가 2% 빼고 가셔야 한다. 2% 뺀 거. 알겠죠? 예. 2% 빼, 이거는 왜 2% 빼느냐? 요게 뭐냐 하면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는, 요 등록세가 원래 두 가지죠. 그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소유권 취득하고 소유권 이외가 있는데, 요 소유권 취득이 보면은 크게, 그죠? 네 가지였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요게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정려를 받은 경우와 상속을 받은 경우와 신정축 보존 등기 해서, 이게 원래 이제 요게 이원화되어 있었죠. 그죠? 원래 취득세가 2%, 등록세가 요게 원래 2%고, 정려가 1.5%, 상속이 0.8, 보존이 0.8이었고, 요게 0.2였습니다. 0.2. 그런데 우리 이제 요 취득세, 요 규정, 요거 있죠. 소유권 부분 있죠. 요거 두 개가 통합됐잖아. 플러스. 그래서 현재 요게 취득세 됐습니다. 그죠? 2015년에. 알겠죠? 요 부분이 지금 남아있죠.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요거. 그죠? 요거요. 요게 등록, 현재 하고 있는 우리가 등록 면허세. 네. 요게 이제 소유권, 이게 전세권, 그죠? 임차권, 뭐, 지역권, 그죠? 예, 요런 등등, 뭐, 가등기, 감유, 뭐, 저당권, 이런 등등입니다. 요게 묶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득세는, 매매는 요게 이제 합쳐졌으니까 요게 더해지시면 몇 프로 됐죠? 4% 된 거고. 그럼 정려는 이제 요게 합쳐졌으니까 원래 2%와 요게 1.5가 더해졌으니까 3.5가 됐고, 상속도 말하면 요 2%와 0.8이 더해졌으니까 2.8이 됐고, 보존 등기도 2.8이 됐다. 그죠? 알겠죠? 요게 현행 세율이잖아.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요렇게 이제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해서 우리가 과세할 때, 취득세는 비과세, 등록세는 과세되던 거, 요거는 비과세, 요거는 과세되던 거. 알겠죠? 요거는 과세 안 하고 요거는 과세 하던 게 있었죠. 그러면 요거는 비과세는 요거는 빼줘야 되잖아. 그죠? 요 부분. 그래 2% 뺐다. 합친 데서 2% 뺐다. 합한 게 뭐죠? 표준세율. 여기서 2% 뺀 거, 요거 비과세니까 빼준 거, 요것만 과세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특별한 경우. 알겠죠? 그게 특례세율 왜 이리 나온지 알겠죠? 그죠? 예. 그럼 요런 경우가 몇 가지냐 하면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첫째, 환매 등기, 다시 매매하는 등기,
합병 등기, 공유물 분할 등기, 상속으로 인한 상속 등기, 건축물의 이전 등기, 요거 4개. 요거 4개는 표준에서 2% 빼고 가셔야 한다. 가만히 보니까 공통이 뭐가 있죠? 끝에 뭐가 있죠? 등기 있잖아. 그죠? 등기. 그죠? 등기. 알겠죠? 요 등록세만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예, 취득세는 비과세다. 요게 이제 1가구 1주택이거든요. 이런 거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한 집에. 집 한 채, 한 집에 같이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으면 상속세 내야 되죠. 그죠? 내야 되잖아. 내야 되죠. 집 상속받으면 취득세 내야 되잖아. 그런데 1가구 집 한 채면은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안 냅니다. 알겠죠? 안 내는데 요 아들 명의로 이전 등기하면은 등록세는 내야 되잖아. 그죠? 등기세는 내야지. 그래서 요거는 비과세고 요거는 과세됩니다. 등록세. 그 부분이 요거 이전 등기. 알겠죠? 예. 요런 건데, 그런데 요거 4개입니다. 자, 시작. 환매 등기, 합병 분할 등기, 상속 등기, 이전 등기인데, 시험 문제 낼 때는 등기말을 빼버립니다. 등기하면 다 알아채버리니까. 네? 합병 분할로 인한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렇게 문제를 내지 등기만 안 씁니다. 알겠죠? 예. 요렇게 합병 분할로 인한 취득 이렇게.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래버리죠.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렇게. 예. 요게 특별한 경우 표준에서 2% 빼는 세율인데 방금 제가 요게 언제 생기다 그랬죠? 2015년에 생겼습니다. 몇 년 지났죠? 3년 지났는데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다음 중 표준 마이너스에 2% 과세되지 않는 거 찾아봐라. 요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암기. 특별한 경우다. 그죠? 마지막 하나. 2%만 과세하는 거 있다. 2%만 과세하는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우리 과세 대상 보세요.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이 있고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임목, 그죠? 골, 콘, 종, 성, 요. 알죠?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또 광업권, 어업권, 임목, 골프, 콘도, 종합, 성마, 요트, 회원권이잖아. 그죠? 요거. 요게 2%입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율은 전부 이겁니다. 부동산 세율.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업용 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 세율이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는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하지 말고, 요게 2%짜리다. 2%짜리 요거 알겠죠? 2%짜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의제 취득이 있죠.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 요것도 2%짜리. 그리고 개수, 요거는 공동주택 아니고 단독주택 있죠. 그죠? 개수. 요런 거는 모두 2%짜리다. 요거는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시험에 한 번. 이거는 원래 있던 건데, 요거는 시험에 한 번 나왔고, 요거는 2015년에 생겼는데 3번 나왔고. 알겠죠? 그동안. 요거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나왔는데 최근에 나왔습니다. 한 2년 전에 나왔었죠. 2%짜리. 알겠죠? 요거. 한 번 정도 보면 되겠죠? 알겠죠? 그죠? 요거. 2%짜리. 예, 그러면 이제 세율도 다 끝나고, 취득세가 끝났습니다. 예. 그럼 우리 이제 취득세에 대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그죠? 과세 표준, 세율. 오늘 이제, 그죠? 그게 중과세 부분 해봤고, 비과세 되고, 그죠? 신고 납부, 취득 시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취득세 전 부분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취득세 부분. 없으면 이제,
양도세로 넘어갑니다. 양도세. 취득했으니까 팔아야 되잖아. 그죠? 이제 다음 이제 우리가 취득세 하고 나면 항상 양도세.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재산세 일을 합니다. 그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